네, 이달 중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한때 1억 원을 넘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 틈을 타고서 불법 거래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이벤트로 유혹을 하는 데다가 처음에는 또 일부 수익까지 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금융당국까지 나섰다는데요. 불법 거래소 피해 방지법과 함께 내년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세금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 본격적으로 이 가상자산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였죠. 그 FTX, 네. 그 창업자였던 샘 뱅크만 프리드, 예. 아주 그 곱슬곱슬했던 그 친구. 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 빼돌린 혐의로 징역 25년형 네. 선고받았는데 뭐 본인은 뭐 순간 판단이 실수라 하지만 어쨌거나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10조가 넘고 지금 요 사건은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이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이 네. FTX는 네. 한때 기업 가치가 약 320억 달러, 하나로 약 43조 원에 달했었는데요. 회사 가치가. 네. 그런데 이 대규모 예치금 인출 사태로 인해서 예. 결국 FTX는 파산을 했습니다. 예치금 인출이라는 얘기는 고객 돈을 함부로 빼냈다는 얘기네요.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예치를 해놨던 돈을 다 이제 뱅크런을 하신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결국 FTX는 파산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 자금을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서 예. 무리한 투자를 감행을 하고 또 FTX 계열사의 부채를 갚았고요. 또 내부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하는 등의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 이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 몇몇 개인의 일탈만으로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투자자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거래소들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미신고 거래소들이라고 하는데, 이 미신고 거래소라는 걸 알면서도 이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어가면서 예. 투자자들이 다시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불법 거래소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 거래소를 개설하려면 정해진 요건에 맞춰서 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리워드를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코인을 주겠다는 등, 아니면 이제 고위험의 이 코인 선물 거래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리워드를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미신고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호 관리의 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대부분들이 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수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입더라도 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이요, 뭐 알고도 당하는 게 사기인데 이제 계속해서 뭐 운 좋게 이제 수익만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불법 거래소 이용하다가 피해 입은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나오니까요. 이 와중에 지금 한 뭐 역대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1년 새 가상자산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다. 뭐 어떤 범죄가 늘고 있습니까? 네, 이 경찰청의 네.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보면 이제 범죄 유형별로는 우선은 투자 사기 유형이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수신, 다단계가 이제 17%, 그리고 미신고 영업, 그리고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7%로 이게 뒤따랐는데요. 그리고 반면 이제 연도별 검거 수를 한번 보게 되면 예. 가상자산 투자가 가장 활발하기 시작했던 2019년도부터 2년간 검거 수가 꾸준히 늘었고요. 예. 그 후에 검거 수가 낮아져서 2022년도에는 이제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예.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2년도 말에 저점을 또 이제 찍었고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반등을 했거든요. 예. 이를 통해 보면 이제 가상자산 가격 흐름하고 가상자산 범죄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기 유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유형들만 예. 좀 조심하시더라도 네네. 많은 위험에서 이제 좀 네.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네네. 요약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투자방 참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방으로 우선 초대를 해서 투자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이벤트 등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좀 권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앱 설치 등을 이제 유도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또 주식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방에 유인을 해서 이제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초반에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주다가 이제 투자금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수익금을 인출할 때 높은 수수료를 이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인출을 거절한 뒤에 연락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친분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SNS를 통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면서 이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예.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가입한 이후에는 아까 투자방 참여형과 비슷하게 투자금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잠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사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외 유명 거래소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주소, 로고 등을 이제 교묘하게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이제 거래소들을 이제 검색하다가 여러 이벤트나 이제 수수료 할인 등을 해준다고 해서 네. 그런 거 이제 광고를 클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투자자가 아무리 뭐 의심을 해서 이제 문의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해외 유명 거래 사이트에 이제 한국 사이트다. 아. 해외 유명 거래소 이제 한국 사이트다 해서 이제 가입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문의를 하면 이제 뭐 고객님이 다중 IP를 뭐 사용한 이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디를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이걸 해제하려고 하면 원금의 뭐 50%를 이제 지급하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온라인 친분 이용령 관로 열고 로맨스 스캠 저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SNS를 통해서 네. 뭐 로맨스도 이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방이나 해외 거래 사이트에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가입을. 제가 참 너무 순진하게 사는구나 세상을. 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목적은 결국 사이트 가입인 건데. 정민 씨는 금방 알아채네. 아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아니 계시다고. 근데 모르실 수 있죠 충분히. 네, 아니, 몰라서 모르는데요. 수법이 많이 정교해졌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주로 이제 이 가상자산 특히 코인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 노년층에도 투자를 권유하는 이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비트코인이 이거 채굴을 한다는 건 아시죠? 뭐 이거 투자하는데 조금 같이 투자하시면은 채굴해서 나눠준다 뭐 이런 식인가요? 네, 최근에는 단순히 그냥 채굴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대규모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이 휴면 지갑이 있는데 그것을 채굴이 가능하다면서 요걸 투자를 하면 채굴한 이 비트코인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자금을 실제로 투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연 10% 이상 이자 지급을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단 이 지갑 채굴이 성공할 경우에만 주겠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채굴 중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갑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좀 알려진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비트코인이 약 7만여 개가 들어간 이후에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갑이 원래 뭐 이 지갑의 원주인은 뭐 사망을 했다, 아니면 뭐 범죄 은닉 자금이다, 뭐 이런 음모론들이 많이 이제 좀 휩싸여 있는 지갑입니다. 근데 한편 이제 보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면 지갑 채굴이 곧 지갑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지갑에 접근을 하려면 고유의 개인 키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 개인 키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이제 개인 키를 알아내려면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약 45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들으신 게 있다고 하시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참. 상황이 이러니까 참 투자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편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총선 다가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공약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있나요?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네. 여야가 각각 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네네. 내놨습니다. 우선 양당 모두 가상자산 제도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기본법 제정을 하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계속 유예를 한다는 것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을 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이런 가상자산 제도화의 완료 의지를 드러냈고요. 거기다 현재 2024년까지 이 유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다시 한 번 더 연장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를 거래를 허용을 함으로써 가상자산 제도를 한다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현물 ETF를 통해서 매매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제 분류 과세를 하고 이 손익 통산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ISA에도 편입을 허용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결국 그러면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면 좌우지간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시켜야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다른 혹시라도 이제 정식적인 거래소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양성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제도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벌면은 세금 내고 잃었다고 돌려받지는 못하고. 네, 근데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손실을 나더라 하더라도 다른 금융자산을 다른 거 하고 같이. 이익하고 손익을 통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그럼 어떤가요 지금? 네, 이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네네. 나눌 예.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의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를 좀 과세를 할 수가 소득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얻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라든지 이제 증여세를 이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상자산을 매매를 함으로써 이득을 내게 되면 현재로서는 근데 세금은 없습니다. 네네.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를 함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좀 계산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하고 좀 유사한데요. 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를 뺀 다음에 네네. 여기다 250만 원의 이제 기본공제를 하고요. 거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감하게 되는 취득가액이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하고 2024년도 12월 말일 당시의 시가 둘 중에 큰 가액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25년도부터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그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 말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가상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게 되면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게 돼 있는데 이건 이미 2022년도부터 과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재산 평가가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를 증여일이나 이 상속일로부터 전후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총 2개월 동안에 그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가로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을 보려면 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아. 그걸 활용해서 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또 세금 얘기 나온 김에 이 금융투자 소득 금투세 네, 이게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이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에 하나로. 네. 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의 네. 그 한 축으로 세제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예. 했는데요. 이 주식 투자 관련 직간접적인 세금을 좀 줄여서 증시로 자금을 좀 유입을 최대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를 기대를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네. 예,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이 금투세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 투자로 이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자산에서 이제 발생한 이익하고 이제 통산을 하는 방식이 이제 골자입니다. 네. 근데 이 법은 2023년도에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2022년도 말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2년 통해서 2년 유예. 이에 그러니까 아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2025년도에 다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올 초 1월에 이제 시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예.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여당도 금투세 폐지 골자로 한 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SA 계좌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씩 5년간 총 2억 원으로 이렇게 늘린다는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까지 이렇게 늘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통과까지는 굉장히 험난함이 예상되고 결국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렇게 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네.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이제 포퓰리즘 논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러면 이번 총선 이후에 어떤 그 의석 구도가 또 이 건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요.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좀 더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